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 별일 아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 심지어 왜 기분이 나쁜지조차 모르겠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넘깁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원래 좀 예민한 편이야. 근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 2026년 가장 주목받는 심리 키워드, 바로 메타센싱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 문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영어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고 재테크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작 매일 느끼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읽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이게 전부 다른 감정인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분 나빠라고만 표현하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 세분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충동적인 결정을 더 많이 하고 인간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개념이 바로 메타센싱인 겁니다. 메타센싱,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로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요. 메타센싱은 이 메타인지를 감정 영역으로 확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 중에 상사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그 순간 바로 감정에 휩쓸립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메타센싱이 작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분노인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 건가? 아, 정확히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네. 이 한 단계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면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상대방에게도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메타센싱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AI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 클로드 같은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AI가 발달할수록 인간만이 가진 감정지능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MZ세대 4명 중 1명이 AI에게 심리상담을 해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만큼 감정을 다루는 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유, 요즘 세대가 자기 감정에 대해 훨씬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울면 안 돼, 참는 게 어른이야 라는 말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나다, 내면이 단단하다라는 말이 요즘 최고의 칭찬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 이유, 감정을 방치하면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모른 척 무시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에 쌓입니다. 만성피로, 원인 모를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픈 분들 있으시죠? 이런 증상의 상당수가 해소되지 못한 감정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센싱,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나빠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한 건가, 외로운 건가, 지친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UCLA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자기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그러니까 뇌에서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딱 3초만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정확한 이름은 뭐지? 두 번째,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점심때 동료가 약속을 취소해서 서운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하면서 평온함을 느꼈다.
이렇게 상황, 감정,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만 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상황에서 유독 예민해지는구나.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감정이 안정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패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이게 메타센싱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화가 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나와 화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예요. 이러면 감정에 완전히 삼켜집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 한 단계 차이가 여러분을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화가 아닙니다. 나는 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은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 위에 올라가서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파도를 관찰할 수도 있어요. 메타센싱은 바로 그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연습인 거죠.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메타센싱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관찰하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세요. 아, 화가 나도 참으라는 거구나.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거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메타센싱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거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메타센싱의 진짜 목적입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다만 그 신호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메타센싱이란 내 감정을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자. 둘, 하루 한 줄 감정 일기를 써보자. 셋, 나는 화가 난다를 나는 지금 화를 경험하고 있다로 바꿔보자.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직장 생활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심리학 영상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심리학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